안녕하세요. 이번 상세 페이지 등록 교육을 담당하게 된 가치기업 사회주활동조합 한수성입니다. 이번 상세 페이지를 등록하는 이스토어 36.5도에 대한 플랫폼 설명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이스토어 36.5도라는 플랫폼은 대한민국 사회적 경제 판로 지원 통합 플랫폼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의 판로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 입점을 할 품목 역시 제한되어 있는데요. 입점 품목 상품은 사회적 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OEM 상품만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즉, 구매 대행 또는 제조업체 개별 생산 상품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구매 대행인 경우라도 사회적 경제 기업과 OEM을 맺은 기업, 즉 판매사가 가치키움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든지 제조사가 가치키움 협동조합이든지 제조사, 판매사 중 하나라도 입점사명과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 부탁드리며 올리실 상품이 OEM 제품인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상품에 대한 입점 가능 여부가 확인되었으면 제일 먼저 다음엔 상세 페이지 등록 전에 준비할 품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준비를 먼저 해 두시면 상세 페이지 등록할 때 좀 더 쉽게 빠르게 입력할 수 있다는 점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상세 페이지 준비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아이디와 로그인이 필요하겠죠. 이 아이디와 로그인은 이스토어 36.5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이라는 탭이 보이실 거예요. 이 회원가입이라는 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회원명을 선택해 주세요 라면서 창이 새로 뜰 겁니다. 여기에서 이 판매 회원이라는 부분을 가입을 먼저 하시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등록을 먼저 안 해놓으시면 판매하실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등록할 수 없으니 먼저 입점사 가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입 내용은 제가 따로 PPT를 만들어서 공유해 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회원을 가입을 완료하셨다면 옆에 이게 구매 회원 중에 사회적 경제 기업 부분도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입을 주셔서 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이제 이스토어 36.5 판매 관리자 사이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저와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기본 인터넷 페이지에서 위에 주소를 적는 기입란에 이스토어 36.5 판매 관리자 사이트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력은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순수 치셔서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고 쉽게 제가 공유해 드린 PPT 파일에 주소를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넣기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주소를 잘 치고 들어오시면 이런 판매 관리자 로그인이라는 페이지가 뜨는데요. 여기에 이제 받으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입력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판매 관리자 센터의 메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규 주문도 확인할 수 있고 기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체 페이지를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상세 페이지를 먼저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페이지는 상단에 상품 관리라는
클릭하시면 좌측에 새로운 탭이 하나 더 생기는데 여기서 제품 등록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상세 페이지를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생성됩니다. 이런 화면까지 들어오셨으면 차근차근 제품 등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할 것이 카테고리를 설정해 주는 것인데요. 이 카테고리는 내 상품이 어떤 분류로 들어갈 것인지를 직접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일단 황채소금을 가지고 등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황채소금에 대한 카테고리를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품은 황채소금이기 때문에 식품에 가깝고요. 식품 중에서 가공식품, 농수산물과 정유 건강식품은 아니기 때문에 가공식품으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2차 선택 중에서 과자, 커피, 빵, 소스, 김치, 반찬 이런 것들 중에서 소스와 장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우측으로 넘어가시면 이렇게 카테고리 추가라는 부분이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거리실 거예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카테고리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카테고리가 추가되었다는 사실은 가장 상단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되었다 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삭제를 누르시면 삭제를 누르시고 다시 설정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갖지 않고 차근차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를 추가했으면 이제 기본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는 판매사에 대한 내용과 상품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적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본 정보 중에서 빨갛게 이렇게 별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입해 주시는 걸 꼭 기입하셔야 하고요. 안 적혀 있는 것은 기입은 안 해도 상관없으나 기입해 주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예시이기 때문에 전부 다 기입하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황채소금에 제조하는 업체의 이름을 넣어주고요. 저희는 만약 직접 생산이시면 업체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 황채소금은 OEM 제품이기 때문에 제조사가 달라서 제조사 이름을 적어주었습니다. 그 원산지는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미국산인지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무게가 측정이 가능하면 무게를 적어주시고 측정이 불가하면 빈 공란으로 남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가세 부분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면세인데 과세로 측정되면 이 정산문제에서 살짝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아셔서 과세, 면세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은품 정보는 사은품이 만약에 있으시면 사용을 누르신 다음에 사은품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황채소금을 사면 그라인더를 사은품으로 준다 하면 그라인더에 이렇게 상품의 이름을 써주시고 기타 세부적인 내용을 쓰셔도 되겠죠. 500ml를 주겠다 하면 500ml라고 이렇게 적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은품이 없다 하시면 사용 안함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에 대한 간략 설명은 안 적으셔도 되는데 예시니까 적겠습니다. 황채소금의 제품에 대한 특징을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황채소금에 사용되는 황칠이 진실왕이 찾았던 약재로 알려진 황칠을 황칠과 천일염을 이용해 제작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이 부분을 좀 더 어필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그리고 이 제품 간략 설명은 안 적어주셔도 되는데 꼭 적어야 할 부분이 검색어. 이 부분은 필수가 아니더라도 꼭 설정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고객께서 그 검색란에
대부분 치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품에 관련된 내용은 최대한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황채소금은 황칠이 들어가서 황칠이라고 쳤을 때 뜰 수 있게끔 해드리고, 소금 쳤을 때 황채소금이 뜰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고요. 검색어는 전번 교육 때 네이버 키워드 부분을 활용하셔가지고 상품에 대한 적절한 키워드를 설정하셔서 상품이 다양하게 노출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뜬구름 잡는 키워드는 넣지 않는 게 좋겠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고객이 황치라고 쳤을 때 저희 제품이 한 번 노출될 거고, 잡내 제거라고 쳤을 때 저희 제품이 한 번 더 노출이 될 거고, 캠핑이라고 쳤을 때도 노출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마다 꼭 쉼표를 넣어주셔야지 한 개의 단어로 인식해서 구분이 가능하니까 꼭 이 부분도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도소매 판매 설정 부분이 있는데요. 소매, 도매, 이스토어 36.5도가 소매 플랫폼과 도매 플랫폼이 다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다 체크를 해주셔야지 소매에서도 판매가 되고 도매에서도 판매가 돼서 판매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 필요 없고 나는 도매만 하고 싶다 하시면 도매만 설정하셔도 되고요. 소매만 하고 싶다 하셔도 도매만 설정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도매하고 소매를 설정을 하시면 소매 상품 판매 설정 창과 도매 상품 판매 설정 창이 이렇게 새로 생성이 되는데요. 이 생성된 부분을 잘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명은 고객한테 보여줄 제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가는 판매가가 아닌 기존 설정된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판매 가격인데, 소매 상품과 도매 상품의 판매 가격이 조금 다르게 설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매 상품인 경우에는 판매 가격과 정가가 동일하거나 낮게 적어도 상관이 없으신데, 도매 상품 판매 설정에서의 판매 가격은 정가보다 무조건 낮게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옵션을 혹시 사용하신다면 옵션 품목 중에서 가장 낮은 판매가 금액을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판매가 금액을 적어 주셨으면 옆에 견적문이라는 부분이 체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꼭 필수로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거의 대부분 공공기관 회원들은 견적서를 통한 대량 구매 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해야지 공공기관 회원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는 상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체크까지 하셨으면 판매 단위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단품일 경우에는 한 개, 한 박스일 경우에는 한 박스라고 적어주시고, 낱개로 몇 개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은 단품이기 때문에 한 개로 설정하겠습니다. 재고 연동을 하시면 이렇게 재고가 몇 개인지, 100개 중에 몇 개 남았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요. 연동을 안 하시면 고객님께 이런 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판매 제한을 좀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연동 안 함으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품절 여부는 품절이 아니기 때문에 품절을 설정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소 주문 수량과 최대 주문 수량 중 최소 주문 수량은 도매 상품 판매 설정 부분에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도 이 부분 소매에서도 설정을 하시겠다면 한 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주문 수량은 재고량이 별로 넉넉지 않거나 상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좀 단기가 아니라 장기간을 바라볼 경우에는 이 부분을 조율을 해서
한 사람당 최대 주문 수량을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00개를 주문했는데 재고량이 100개가 없다 하시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기업 사정에 따라서 한 사람이 몇 개를 최대 주문할 수 있는지 설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 주시고 견적 요청 기본 문구는 이렇게 그대로 두시거나 또는 수정을 하셔서 필요한 부분을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도매 상품 역시 똑같이 이름과 정가를 기입하시고 판매 가격은 소매와 달리 정가보다 무조건 낮게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도매로 구매를 했는데 소매랑 같은 가격대로 설정이 되면 도매의 메리트한 그 이득이 없기 때문에 고객께서는 별로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은 무조건 도매에서는 정가보다 낮게 설정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판매 단위 역시 소매에서 쓰신 거와 같이 써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도 비슷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최소 구매 수량은 도매니까 한 사람이 50개 이상을 사셔야지 9,000원으로 판매할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주문 수량 역시 100개로 해주시던지 아니면 나는 무조건 50개 이상이면 얼마가 됐던 9,000원으로 주겠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공란으로 놔두고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판매 금액까지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외부 운영의 사회 가치에 대한 부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막 2,000자 제한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이게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기능이 아닌 것 같아요. 필수이긴 하지만 제품 서비스의 사회 가치는 판매하는 상품이 판매되었을 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용자의 사회 가치는 사는 사람이 이 상품을 샀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황치소금의 예를 들어서 사회적 경제 유통 플랫폼의 유통 제품인데 이 제품은 사회적 경제 기업 발전에 기여를 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용자의 사회 가치는 이용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라고만 작성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관리 항목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관리 항목의 제품 공개 의무는 무조건 공개로 해주셔야지 상품이 노출될 수 있으니 이 점 꼭 유의하셔서 비공개가 아닌 공개로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출 대상 회원의 유형은 내가 상품을 노출받을 사람을 고르는 건데 사회적 경제 기업 사람들한테만 내 상품을 노출하겠다라고 하시면 사회적 경제 기업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공공기관만 내 제품을 노출하고 싶다 하시면 공공기관의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전체로 설정을 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설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품이 꼭 로그인을 들어가서 상품이 노출되기 때문에 간접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를 설정하셔서 내 상품이 좀 더 간접적으로도 노출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일일 최대 생산량이 혹시 있으시면 그 생산량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리 항목까지 끝났으면 이제 기술 품질 인증과 녹색 물품 인증이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 상품이 기술 품질 인증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등록을 해주셔야 되고요. 녹색 물품 인증이다 하면 무조건
선택을 하셔가지고 기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좀 더 신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체소금은 햇섭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햇섭에 관한 부분을 체크를 할게요. 체크를 하면 이렇게 인증번호와 인증기관, 인증일자, 만료일자를 기입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은 인증서에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자세하게 보시고 하나하나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 관리. 특히 인증일자는 괜찮은데 만료일자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료가 지난 인증서는 솔직히 효력이 없는 인증서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증서를 등록하셨더라고 하더라도 상품이 승인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증서에 기한 만료 날짜를 확인하시고 기한 만료가 안 되었으면 꼭 안 된 날짜의 인증서를 올려주시고 기한 만료가 되셨으면 재발행이나 재인증을 통해서 새롭게 취득한 인증서를 기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증까지 끝냈으면 이제 할인 설정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할인 설정은 내 제품을 얼마를 할인할 건지를 설정해 주는 공간입니다. 즉시 할인, 스팟 할인, 포인트 지급 이렇게 세 가지 탭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즉시 할인은 사용함과 동시에 바로 할인이 들어가는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나는 특정 시간, 특정 기간, 특정 날에 할인을 하고 싶다 하시면 스팟 할인 부분을 사용하셔가지고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간대도 설정할 수 있고 요일대도 설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한 번씩 스팟 할인을 이용해서 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 지급은 내가 판매가에서 판매를 하면 판매가에서 한 1%, 1포인트, 하나 구매 시 1포인트를 지급하겠다 하면 포인트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판매가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기입을 하겠다 하면 이렇게 퍼센트로 설정을 하셔서 포인트 지급을 하시면 되는데 이 포인트는 판매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지급을 할지 안 할지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인 설정과 포인트 지급 설정까지 완료가 되면 대표 이미지 등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대표 이미지 등록이 이제 상세 페이지의 가장 상단, 상세 페이지 들어가기 직전에 보여주는 상품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예쁘고 가장 뚜렷한 사진을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 이미지 부분에 이렇게 파일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런 폴더 창이 뜹니다. 폴더 창에서 내가 미리 저장해 두었던 그 상세 페이지 대표 이미지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들어가셔서 상세 페이지의 대표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열기를 누르시면 파일 선택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파일 이름이 뜰 겁니다. 이렇게 되면 등록이 된 거니 안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혹시 여기가 안 떴다 하시면 다시 파일 선택으로 하셔가지고 노트를 찾아가서 다시 열기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파일은 JPG 파일과 PNG 파일을 대부분 이용을 하시니까 이 두 파일을 이용해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대표 이미지까지 넣어주셨으면 이제 제품의 옵션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에 제품이 단일 품목이라면 옵션 사용 없이 사용 안 함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제품의 품목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설정을 하셔야 한다면 제품 옵션을 사용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제품 옵션 형태가 여러 개가 뜹니다. 여기서 선택형, 2조합형, 3조합형이 있는데 선택형에서 3조합형으로 갈수록 좀 더 세부적인 옵션을 기입할 수 있고요. 내 옵션의 종류가 많다 하시면 3조합형으로 쓰시면 되고 별로 없다 하시면
선택형이나 이 조합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여기는 맛이나 색상을 구분하거나 뭐 크기를 구분할 때 대부분 사용하는 공간이고요. 내가 이 공간에 예로 3조합형을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상세 페이지에 옷을 판매를 하는데 긴팔과 단팔이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상세 페이지다. 나는 이 상세 페이지 하나를 등록해가지고 한 구매 플랫폼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싶다 하시면 이 3조합형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먼저 옵션명에 큰 분류를 해주시면 돼요. 상품 긴팔과 반팔이니까 일단 상품 구분을 먼저 해야 되겠죠? 긴팔, 반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색깔도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색상을 또 다양하게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사이즈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니까 S, M, 라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옵션 값을 입력하실 때는 무조건 각 옵션 단어 하나하나마다 쉼표를 넣어주셔야지 이 분류 작업을 하는데 컴퓨터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꼭 쉼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옵션 값과 옵션명을 설정을 하셨으면 이 적용 부분을 눌러주시면 빠르게 신속하게 이렇게 다 구분해서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만약 이 상품이 모두 같은 금액이면 이 추가 금액에 기입을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뭐 라지 사이즈와 M 사이즈가 다르다. 스몰 사이즈와 M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의 금액이 다르다 하시면 각 부분, 다른 부분에 처음 설정했던 판매가보다 얼마나 더 높은 금액인지 차익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스몰 사이즈가 5,000원, 원래 판매가 설정을 5,000원에 하시고 판매가 설정이 5,000원과 스몰 사이즈가 가격이 같다 그럼 0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판매가보다 한 1,000원 정도 많다 하시면 1,000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판매가가 5,000원인데 긴팔은 6,500원이다 하시면 1,500원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가 금액까지 설정을 하시고 재고 연동을 나는 스몰 사이즈 한 10장만 판매하고 그만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재고까지 넣어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판매 가능으로 두시고 노출로 두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옵션까지 모두 완료가 됩니다. 만약에 나 하다가 뭐 빼먹은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여기서 다시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기보다는 여기에 옵션을 추가하시면 새로운 창들이 또 뜨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하셔서 이렇게 하셔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옵션까지 등록을 하셨으면 이제 배송 정보 설정 구간이 나오는데요. 이 배송 정보 설정 구간의 주소지 출고와 반품 교환 주소는 회원가입하실 때 입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입력은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 뭐 주소가 잘못되었다 하시면 이 주소 변경 부분을 눌러서 새로 출고지 등록을 하신 다음에 입력을 하신 다음에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소지, 출고지 부분과 반품 교환 주소가 설정이 되었으면 이제 택배사를 설정하시면 되네요. 택배사는 실제 계약을 맺은 택배 업체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송비 설정 부분 역시 묶음 배송비 설정과 개별 배송비 설정이 있는데요. 이 묶음 배송비 설정의 판매자 조건부 설정은 미리 회원가입하실 때 판매자 정보 배송비를 기입하는 란에서 회원가입하신 후에 판매자 정보라는 곳에 또 다른 탭에서 배송비를 설정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조건부 배송비라고 되는 부분에
설정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설정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설정이나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개별 배송비 설정 부분은 직접 클릭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묶음 배송비라는 거는 한 박스 안에 여러 상품을 묶어서 배송한다는 뜻이고요. 개별 배송비라는 것은 한 상품마다 한 개의 박스를 넣어서 운송장을 출력해서 간다는 뜻이니까 묶음 배송이 가능한 업체이시면 묶음 배송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 뭐 나는 다양한 곳에서 보낸다 하시면 개별 배송비로 설정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묶음 배송비에서 판매자 조건부로 해가지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하신 다음에 이제 제주도와 도서상관 역시 아까 여기 부분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 설정을 하시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렇게 배송비까지 설정을 하시고 교환 반품 신청 가능 여부도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나는 교환 반품이 하기 싫다, 안 된다 하시면 불가능으로 설정하시고요. 가능하시다면 가능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반품 교환 주소는 꼭 반품을 받을 곳, 나가는 곳과 받는 곳, 반품을 받는 곳이 다르다면 두 개 부분을 다르게 설정을 해 주셔야 한다는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교환 반품 배송비가 있는데 그거는 편도 기준 기준으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편도가 보낼 때 무료 배송인데 받을 때는 배송비를 받고 싶다 하시면 보낼 때 4,000원을 받았고 받을 때도 4,000원을 받아야 된다 하시면 4,000원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무료 배송일 경우에는 왕복 택배비 8,000원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배송비까지 완료하시면 상품 정보 고시란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품의 상품군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2차 카테고리와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품 상품군을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창에 따르륵 하고 떠요. 이 부분은 이제 다 필수이기 때문에 모두 다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나 이거 작성하는데 너무 힘들다 하시면 상세 정보 별도 표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 상세 정보 별도 표기를 선택하실 때 상세 페이지에 이것에 대한 내용이 다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 점 꼭 확인하시고 상세 정보 별도 표기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웬만해서는 직접 다 기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하나하나 다 직접 기입해 보겠습니다. 식품 유형은 황칠소금으로 적으면 될 것 같고요. 생산지는 농업회사법인 푸드 적으면 되고요. 제조일은 만약에 이 원재료 함량과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다 적기 힘드시다 하면 상세 페이지에 있으시면 상세 정보 별도 표기 부분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상세 페이지에 없는데 상품에는 있다 하시면 상품 정보 별도 표기라고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해당이 하지 않는다, 만약 유전자 변형식 이런 거 안 적어도 된다 하시면 해당 없음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상담 번호는 고객센터 번호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품 정보 고시까지 작성하면 이제 상세 페이지를 등록하는 실제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등록하실 때 쭉 보시면 이쪽에 오른쪽에 사진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이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창에서 파일 선택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 상세 페이지를 열기를 하시면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뜯고 등록을 하시면 빈 공란에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채워집니다. 들어간 거를 확인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 상품 등록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판매 상품에서 딱 상품이 들어갔을 때 상품 새 페이지가 보이고 하단 용도에 이렇게 관련 상품이라고 이렇게 떠요. 커피, 음료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들이 이렇게 노출되게끔 해주는 곳을 설정하는 곳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관련 상품 해당 카테고리에서 임의로 출력, 즉 운영사나 뭐 컴퓨터가 임의로 비슷한 상품을 노출시키는 방식을 설정할 수 있는 것과 아니면 나는 내가 직접 정하고 싶다 하시면 관련 상품을 선택합니다 해갖고 관련 상품 추가를 하셔가지고 카테고리 해서 자기 비슷한 상품을 이렇게 노출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되셨으면 마지막으로 이 등록 부분을 누르시면 됩니다. 등록하셔서 저장하시겠습니까? 그 저장을 하시면 상품 이렇게 판매가 개시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상품이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등록된 상품은 이스토어 36.5도의 운영사 측에서 승인을 완료하면 쇼핑몰에서 상품이 노출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필수 사항을 잘 적시하셨으면 웬만해서는 승인 요청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상세 페이지 관련해서 교육을 완료하며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